자,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거 얘기했죠. 기압차 왜 발생하고 그랬을 때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근데 지구 자전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일단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 결국 풍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이 이렇게 되죠.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동풍이 붑니다 라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는 얘기고,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 풍향은 어떻게 결정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압이 어떤 곳에서, 기압이 높은 곳에서 어디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불어가게 됩니다. 됐나?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존재해야 된다. 두 지점 사이에 기압차가 존재하면 바람은 무조건 불게 돼 있다. 됐나요? 그래서 일단 바람이 불 때는 기압차에 의해서 하여튼 상대적으로 어떤 기압에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데, 문제는 그냥 요렇게 얘기할게요. 소규모급은 뭐라고? 공간적, 시간적으로 봤을 때 좀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거는 요것만 따지면 돼요. 됐나? 공기 많은 곳에서 공기 적은 곳으로 그냥 직행합니다. 됐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대규모급이 되면 뭐가 되면? 대규모급이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요소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대규모급이라고 합시다. 원래는 규모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한 거는 나중에 지구학 1, 2에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미규모, 소규모, 중규모, 종강규모, 지구규모 이렇게 나와요. 됐니?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 어느 정도 대규모급이면 이것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뭐도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 움직이는 동안 누구의 영향이 생긴다? 지구 자전의 영향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지구 자전의 영향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게 바로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됐죠? 그 다음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럼 대규모급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우는 범위 안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태풍을 비롯한,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공기의 규모인 어떤 고기압이나 저기압들도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게 뭐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사실 이것만 배우고 앉아 있는 거죠, 뭐. 대기대순환이라는 걸 배워요. 됐나? 대기대순환이라는 거는 분명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향력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전향력에 대한 건데, 전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지구 자전이 어떤 일종의 증거가 돼요. 됐니? 되는데, 전향, 방향을 바꿔주는 효과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뭐 식은 어떻게 되느냐, 뭐 F는 2mv 코사인 뭐 오메가 파이 뭐 이래 나와요. 그런 거 공식 길게 써주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회로는 셧다운이 되죠. 아, 씨발, 이건 내게 안 갑다. 이러면서. 모르겠다. 그냥 닥쳐놓고 모르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학년 수준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뭐만 생각하자. 북반구에서만 생각하자. 북반구에서 전향력이라는 것은 뭔가가 대규모급으로 움직임을 시작을 했어야 되니. 그래서 최초 진행 방향에 대해 북반구에서는 자꾸 어느 쪽으로 꺾으려고 한다. 오른쪽으로 얘를 비틀려고 합니다. 됐니? 그래서 오른쪽으로 약 45도 정도 꺾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 효과를 넣어줘야 되는 게 누구누구라고? 태풍, 고기압, 저기압, 대기대순환. 여기 하나 더 넣을게요. 대기대순환 때문에 뭐가 생기지? 해류가 생기니까 해수 순환에도 적용이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표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책에 요 흐름이 이렇게 가요, 얘가 이래 흘러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이미 뭐를 감안을 한 거다. 전향력을 감안을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실제 대기 대순환 모델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하나 해볼까요?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고 and 지구는 완전한 구라고 가정했을 때. 됐어요? 또 하나 참고로 얘기해 줄까요? 대기 대순환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만 따져주느냐 하면 지상풍만 따져줘요. 뭐만 따져준다고? 근데 사실 대기 대순환은 뭐도 존재하고 있다. 상층풍도 있어요. 상층풍, 그러니까 위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아래에서 부는 바람이 있고 또 하나 더 존재하겠지. 뭐가 있을까? 두 개가 연결되는 기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됐나? 그래서 지구 자전 안 하고 지구가 완전한 구라고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북반구 지상에는 오로지 무슨 바람만 불어야 된다. 오로지 무슨 바람만 불어야 된다. 그렇죠? 극지방에서 북풍이니까 극지방에서 적도로 향하는. 기억나나? 왜냐하면 뭐 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북극하고 적도를 평면이라고 놓고 공기가 처음에 균일하게 있다고 보면 기압차가 없는데 푸른 가열로 인해서 어디가 뜨거워지면 적도가 뜨거워지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정 높이 위에서는 적도 지방의 상층이 북극 지방보다 고기압이 됩니다. 됐나? 그래서 상층풍은 어디로 가고 북쪽 북극을 향해서 남풍으로 향해서 가고 그러면 북쪽까지 가는 그 바람은 하강 기류로 돼서 북극 지방이 고기압이 되고 자동적으로 적도가 저기압이 되면서 지상에서는 북풍만 분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가 상황에서 뭐가 자전한다고 생각하자. 지구 자전을 고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고려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몇 가지? 일단 뭐가 작용할까? 전향력이 생겨요. 이래 되지. 근데 사실은 전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얘기해주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하고 너가 입장을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군데군데 알았으면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걸 쉽게 쓸게요. 알겠니? 뭐가 생긴다? 공기 절단부가 생겨요. 이게 한 덩어리였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 봐봐. 자, 지구를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에서 바라본 거예요. 여기가 북극이고요. 적도라고 합시다. 됐나? 여기에 공기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앞에서 보면 지상풍만 따지자. 이렇게 바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자전을 하면 뭘 하면? 자전을 하게 되면 이 바람이 이렇게 꺾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됐어? 근데 꺾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일어난다고? 이게 툭툭 끊어져요. 3등분으로. 됐니? 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요 끊어진 부위를 봤더니 여기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북위 몇 도? 30도 지방에서 얘가 하나 툭 끊어져요. 됐니?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북위 60도 부근에서 툭 끊어져요. 됐어? 됐어? 그래서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는 툭툭 끊어지면서 여기는 이렇게 불고요. 됐나? 여기에서 거꾸로 갑니다. 얘가 지상풍이.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은 또 이렇게 가요. 됐어? 그래서 결론만 일단 얘기하면 우리는 요 놈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바로 무역풍이라고 불러줘요. 됐나? 그 다음에 요 놈 있죠, 요 놈.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편서풍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편서풍. 그 다음에 여기 불고 있는 놈을 뭐라고 부른다? 극풍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런 거야. 실제로는 지금 얘가 요 앞에 공기층이 있는 거지. 이거를 내가 칼로 이렇게 빵 썰듯이 써는 거야. 됐어? 그래서 그 단면을 보면 뭐를 보면? 단면을 보면은 이제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적도가 조금 더 높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옆에서 본 걸로만 그리면 뭐를 그리면? 옆에서 본 걸로만 그리면 이쪽에는 요렇게 된 게 요 놈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0도에서 60도에서는 요로 치고 올라가는데 얘를 본 거예요. 됐니?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하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됐니? 됐어? 됐어?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층풍하고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 자, 극풍은 극에서부터 어디로? 적도를 향해서 내려오는 걸 보니까 기류는 뭐일까? 하강 상승. 하강이겠죠? 네. 됐나? 그 다음에 적도 지방에는 바람이 어떻게 돼? 쓸려 들어오네. 맞아? 그러니까 뭐가 생길까? 상승 기류가 생겼겠죠? 이건 지난 시간하고 똑같잖아. 적도 상승, 북극 하강. 이건 똑같죠? 그러면 상층풍에서는 뭐에서는? 상층풍에서는 여기서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그치? 계속 가야 되는데, 요 각 지점에서 얘가 어떻게 돼버렸어? 툭툭 끊어지더라는 거야. 됐니?
방향이 정확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 그럼 끊어졌다는 얘기는 가다가 패턴이 끊어졌다는 얘기는 계속 가다가 어떻게 된다?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된다? 그렇죠. 내려가는 흐름이 어디에서 생겼다? 30도에서 생겼다. 됐니? 됐어? 그럼 30도는 전체 이 지역 중에 적도를 제외하고는 더워, 추워? 덥죠? 그럼 공기가 팽창할 확률이 높아, 수축될 확률이 높아? 팽창하면 밀도는 작아지죠. 가벼워질 확률이 높잖아. 따라서 기압이 형성된다면 고기압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 저기압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 저기압이 형성될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생기면서 자전하는 효과 때문에 공기를 끊어버리는 효과 때문에 강제로 뭐가 생겼노? 무슨 기류가 생겼노? 하강기류가 생겨버려가지고 여기는 고기압이에요. 하강기류가 생겼으면 무조건 고기압이에요. 알겠니? 됐나? 네. 그래서 봐봐. 그러면 하나 완성되지. 떨어져서 양쪽으로 갈라졌네요. 말이 되는 거죠. 됐어? 그 다음에 60도 지방은 보니까 적도에서 어떻게 되고 60도로 들어오고 30도에서 다시 60도로 들어오고 맞아요? 그래서 60도 지역은 이제 45도로 나눠 봤을 때 추운 지방이야 더운 지방이야? 상대적으로 위도 45도 아래에 있는 지역에 비하면 상당히 추운 지방이고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이제 이게 적용해봐도 알아요. 지구 열 복사에는 이제 위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는 데가 어디라고? 딱 절반인 산술적 절반이 45도도 아니고 38도였잖아. 그럼 38도 위로부터는 전부 마이너스 열수지잖아. 그럼 60도쯤 되면 졸라 추운 거예요. 됐니? 그럼 추우면 공기가 어떻게 돼? 팽창 수축. 수축하면 전반적으로 공기가 무거워야 되거든. 무거우면 상승 하강. 하강에서 고기압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야 되는데 60도 지역만큼은 어디만큼은? 60도 지역만큼은 주변 지역에서 공기가 도리어 어떻게 돼? 밀려 들어와 가지고 얘 자체 성향으로 봐서는 상승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몰려왔는 공기가 어디 갈 데 있나 없나? 없으니까 상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너가 잘 생각해봐라. 단순하게 그냥 따뜻하면 상승이 많이 되니까 구름도 많이 생기고 저기압이 형성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방에 비 오는 거는 그럼 전부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보다 고위도면요 대부분 다 추울 거 아니야.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야 돼? 수축하고 대부분 고기압이 늘상 유지돼야 되고 막 이런 그런 지역도 있어요. 알겠니? 그런데 비도 오고 이런 데도 있잖아. 맞아? 어쨌든 저기압이 형성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이런 방식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 그럼 올라왔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는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가겠죠? 맞아? 맞아? 그럼 하나는 일로 와줘야 되잖아. 그래야 말이 되잖아. 여기에 이상한 새끼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건 일로 가요 또.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이래 되는 거야. 적도에서 상승하여 뭐에서? 적도에서 상승하여 고위도로 진행하는 방향이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밑으로 하강기류를 타고 내려가 버린 거야. 됐어? 됐어요? 됐냐?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상층풍으로 보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상층풍은 전부 이거예요. 됐나? 그러면 여기 여기 적도는 모이는 곳이니까 기압이 뭐? 저기압대. 30도는 빠져나가는 곳이니까 고기압대. 여기는 다시 저기압대, 극지방은 고기압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알고 계시면은 대기내순환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됐니?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왜 30도와 60도에서 대기내순환의 상층풍은 밑으로 적도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왜 위로 올라가는 건가 이거잖아.
맞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그거는. G2에서요. 가르치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알겠니? 근데 G2를 제 생각엔 그래요. 지구학2를 정상적으로 배운 놈이면 설명이 돼야 되거든. 근데 그런 놈이 단 한 놈도 없어요. 그럼 G2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는요. 어차피 얘기를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럼 나는 저 씨발놈이지. 어차피 뭐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길어. 이거는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시간이 되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지구학2를 쭉 배우면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근데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쭉 문자만 입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기계적으로 치고. 질문. 대기대순환의 완성은 이렇게 됩니다. 됐니? 우리가 1학년 아마 요 정도 알고 있으면 지금 촬영해놨는 거 몇 번이고 좀 돌려보고 하시면 2학년 때 혹시나 지구학 1이나 3학년 때 지구학 1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대기대순환 관련해서는 뭐 아니면 아예 이걸 통째로 외워버린다거나 그래 하면은 지구학 1 수준의 대기대순환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지. 적도는 뭐? 더운데 저기압이야. 30도는요? 더운 고기압이에요. 알겠어요? 60도는요? 추운 저기압이에요. 그래서 비가 찬비가 내려요. 극지방은요? 추운 고기압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